정신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원심의 판사는 이거 당연하게 이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법 그대로 해석하면 뭐 잡아넣어야죠. 근데 이 당시에 1992년도 이 당시에 이렇게 이 원심에서 이렇게 뛰어넘는 수준의 판결문이 있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죠. 미국의 원심 판사들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죠. 하지만 뭘까요? 미네소타 수프림 코트에서는 결국은 뭘까요? 뒤집어 버렸죠. 그럼 뭘 뒤집었어요? 한마디로 뭘 배척했냐면 한마디로 상고인의 그 오버브라이스 크라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광범위하다. 법조례라는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해석하는데 따라서 그건 뭘까요? 당연히 근데 이제 주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해당되고 다른 경우도 다른 주의 경우는 있었어요. 여기 미네소타에 이 월피어 케이스에 보면 아주 비슷한 케이스죠. 한마디로 그 모디파잉 된 케이스인데 한마디로 어떤 행위에 속하냐면 상대방에 해를 주거나 그죠? 상해를 주거나 혹은 immediate violence 즉시 폭력을 부추길 있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한마디로 도전적인 언론에 해당되는 행위로 봐서 한마디로 우리가 합헌으로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본 거죠. 요 일본은 우리가 이제 사이테이션이니까 그거까지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erefore audience reach own expression 이런 조례하는 건 뭘까요? 어떤 표현에 해당되냐면 First Amendment 수정법 1조라는 건 뭘까요? 뭘 보호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뭘 보호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경우 이거 판례에 나와 있지만 하면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허락되지 않게 콘텐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규제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 수용법 우리가 일조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조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네소타에서 얘기한 그런 협의로 한마디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혹은 그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이익을 불가피한 이익을 성취시키는 목적으로 발동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뭘까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건 뭘까요? 미네소타 대법원의 이제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까요? 이건 합헌이라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인폴의 그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해석에 구속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미네소타 코트에서 얘기하는 그 해석에 구속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따라서 we accept the Minnesota Supreme Court's authority statement.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판례를 읽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온 거죠. 여기서는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인다. 미네소타 수프림 코트의 그 보이는 주장들 뭘까요? 그 조례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이러한 도전적인 말도 결국은 차프린스키의 케이스의 의미에서 해석된다는 표현. 이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미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던 전의 판결들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대로 인정한다. 하지만 뭘까요? 페티셔너, 상고인과 아미시의 그 교회 같은 경우, 소위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라는 경우는 뭐라고 주장? modify 해야 된다. 그 범위에 대해서 modify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거죠. 얼마만큼 modify 해야 되느냐? 그건 연방 대법원에 우리가
판결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법 1조라는 건 뭘까요? 수정법 1조라는 건 어떻게 돼요?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헌법이라는 건 그대로 있어요. 오리지널 텍스트가. 그걸 고치지 않고 우리는 전문을 고치지만 미국은 전문을 고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수정법 1조를 만들고 2조 만들고 3조 만들고 4조, 5조, 27조까지 만들었잖아요.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헌법이 7조가 있지만 이건 수정법 27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정법 1조라는 건 결국 뭡니까?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플린스키 포뮬레이션, 채플린스키 뉴햄프셔 케이스가 있는데 채플린스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죠. 당시 1919년도에 미국의 언론이라는 특히 미국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암울한 거죠. 소위 그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방 대법관들도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뭐 대부분 연방정부의 의견에 존중했고 다른 거죠. 따라서 뭘까요?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조례라는 게 조례가 한마디로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무효라는 것. 따라서 그 범위를 수정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수정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뭘까요? 연방대법원. 자, 그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는 필요는 없다. 자, 오슈밍 아규엔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오슈밍 아규엔더, all expression reached by the audience. 한마디로, 뭘까요? 조례에 의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 이 저돌적인 원칙하에 규제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추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판시하냐면, 그래도 그 조례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 위헌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허락되어야 될 그런 언론의 자유를 규제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헌이다. 라는 거죠. 결국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 베이스죠. 그 주제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요 앵거드 사이테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뭘까요? Fourth Amendment, generally. generally가 뭐예요? 수용법 1조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뭐뭐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규제하는 거죠. 자,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Fourth Amendment. 이 케이스는 뭐 많죠. 결국은 사상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그죠? 사상의 자유를 부인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근거로 한 규정이죠. 내용을 근거로 한 규제는 추정적으로, 뭘까요? 무조건 무효다 보는 거죠. 무효다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판례로, 되어 왔었죠. 자, 여기서 보면, 네. 왜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건, 그걸 한번 프로듀싱하는 게 왜, 그건 뭐냐면요. 네. 절대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용법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내용 때문에 규제하면 절대 안 되고, 표현의 자유를, 내 양심의 자유 똑같이, 미국에서는, 특히 수용법 이쪽에서는 절대 못하고, 그 내용이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의 외형적인 형태는 규제할 수 있어요. 내용이 외형되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이죠, 형식. 예를 들어서, 내가 태극기를 태웠다 해서, 그것도 언론의 자유죠. 또 내가, 어느 총사에 들어가서 내가 옷을 입고, 어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해서, 혹은 내가 차를 몰고
내 앞에 플레이트를, 넘버 플레이트에다가 정보를 기능한 글을 썼다 해서 그 내용 규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의 번호판을 띄워가지고 그걸 위에다 달아가지고 규제하면 형식의 위반이죠. 그 딱 앞에 달아야 되니까 보통은. 그런 형식에 대한 규제는 통용이 되는데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는 무조건 다 위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 베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근거로 한 규제는 위헌이고 컨텐츠 뉴트럴한 것은 다 뭐죠? 합헌이죠. 주로 내용의 그 중립성을 따지는 것은 뭘까요? 주로 general applicability of neutral law라고 해서 중립적인 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 얘기하죠. 이런 경우가 전부 다 합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인가 특히 언론 자유에 관해서 이게 합헌인가 위헌인가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검증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랬죠. 정부에서 뭘까요? necessary and compelling interest가 있어야 돼요. necessary and compelling 이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규 책임이 정부한테 있어요. 하지만 뉴트럴 로의 적용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입증 책임이 주로 그걸 다투는 시민들한테 있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저 밑에 단계에 rationality 테스트를 하는데 적정성 한마디로 합리성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합리성 테스트라는 건 좀 높은 단계의 기본권이가 아니고 높은 단계의 기본권이 아니죠. 저희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정신 자유라는 건 높은 단계의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에도 세 개가 있어요. 그죠? 레이어가 있어요. 기본권의 퀄리티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땐 경제적 기본권을 얘기할 땐 정신적인 기본권보다는 밑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기본권은 천부적 자유로서, 그죠? 뭐 자유권적 사상이 있어야 되고, 수정 헌법 1조에 의한 우리 소위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헌법 1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언론이 있죠.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obscenity가 있고, 네? defamation 있고, 또 하나. 사실상은 이제 파이팅 오어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뭘까요? 종교를 근거한 그러니까 종교를 근거로 한 파이팅 오어라든지 그다음에 인종을 근거로 한 파이팅 오어라든지 혹은 젠더를 근거로 한 파이팅 오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언론의 자료와 하더라도 그 스피치라는 것은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무작정 언론이라는 게 무조건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또 규제받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법적으로 규제받는 게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데파메이션이라는 게 상대방을 폄하하고 중상 모욕하는 것 자체가 데파메이션, 라이벌티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저작권 위반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걸 조장해서도 안 되죠.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언론이라 해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오버 브라스 클레임이라는 게 있죠. 이 오버 브라스 클레임이라는 건 오버 브라드라는 거죠. 헌법에서 얘기하면 너무 규제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기본권이라는 게 상당히 커스터마이즈 돼야 되고 또 내로리 테일러 돼야 되는데 오버 브라이트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뭘까요? 그 조련한 것은 이 권리 자체를 이제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피치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언론의 자유를 더